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수론 합동단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합동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세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07학년도 11번 문항 4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정된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임의의 두 개의 정수의 차가 n의 배수, 다시 말씀드려서 두 정수의 차의 약수가 고정된 양의 정수 n이 되는 겁니다. 물론 B 빼기 A도 마찬가지겠죠. 두 정수의 차의 약수가 고정된 양의 정수 n. 고정된 양의 정수 n이 두 정수의 차의 약수일 때 이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두 정수의 차가 고정된 양의 정수 n의 배수일 때 A와 B는 n을 법으로 합동, congruence라고 합니다. 합동에 대한 definition입니다. 두 정수의 차가 고정된 양의 정수 n의 배수일 때 고정된 양의 정수 n을 법으로 하는, 모듈로 하는 A와 B는 합동. 합동이 아닐 때는 사선을 꺼서 이와 같이 표기합니다. 합동과 관련된 유용한 성질론은 두 정수 A, B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면, 즉 두 정수의 차가 고정된 양의 정수 n의 배수이면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곱해도 합동식은 성립한다는 것. 또한 거듭 제곱 또한 합동식이 성립한다는 것. 합동식의 성질 중 유의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방금 A와 B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면 같은 수를 더하거나 곱해도 합동식이 성립한다는 결과가 있었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합동식입니다. 자,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C를 그냥 소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C를 소거함과 동시에 소거하고자 하는 C와 법 n에 대한 최대 공약수로 법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즉 최대 공약수로 법 n을 나눈 값을 법으로 해서 합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실수를 범할 확률이 높은 합동에 대한 성질입니다. 명백한 이그젬플로 한번 볼까요? 2 곱하기 4와 2 곱하기 1은 법 6에 대해서 합동이죠. 나머지가 2가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소거해보세요. 그럼 4와 1이 6에 대해서 합동되지 않잖아요. 뭐에 대해서 합동입니까? 바로 2와 6의 최대 공약수로 6을 나눈 3에 대해서 합동이 된다는 것. 합동의 성질 중 가장 실수를 범할 확률이 높은 합동에 대한 성질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C를 무작정 소거하면 되는 게 아니다. 소거하고자 하는 C와 최대 공약수, 법 n에 대한 최대 공약수로 법을 조정해 줘야 된다는 거. 자, 이 합동식의 성질로부터 선형 합동식이 해를 가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알 수가 있어요. 합동식에 대한 데피니션이 AX와 BY의 차가 고정된 양의 정수
배수였잖아요. 자, 이걸 y로 표현해 볼까요? 자, 일부러 y로 표현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x 더하기 n 마이너스 y의 b가 되잖아. 바로 a와 n의 결합으로 b가 표현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표현한 이유는 바로 두 개의 정수에 대한 부정 방정식이잖아요. 디오판틴 이퀘이션. 그럼 이 부정 방정식이 어떨 때 해를 갖나요? 바로 요 a와 n의 최대 공약수가 a와 n에 대한 최대 공약수가 b를 나눌 때죠. b가 바로 a와 n의 최대 공약수의 배수가 되면은 해를 갖는다. 왜? 최대 공약수는 a와 n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중에서 제일 작은 정수가 되더라. 그럼 x0, y0 특수해. 그리고 이 특수에도 찾는 방법이 a와 n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 과정의 역순인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역순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x에 대한 특수해를 x0라고 두면은 x에 대한 일반에는 x0에다 바로 마이너스 y의 개수인 n을 최대 공약수로 나눈 거죠. 요거에 대한 정수배입니다. 그러면 t라는 정수는 0 이상이면서 최대 공약수를 넘을 수 없죠. 자, 그러면 이 선행합동식이 해를 가지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a와 n의 x의 개수 a와 법 n의 최대 공약수가 상수 b의 인수이냐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해 또한 특수해가 주어지면은 일반 해 또한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기억되시잖아요. 디오판틴 이퀘이션으로부터. 특수 x0가 주어지면은 x에 대한 일반해. 선형합동식에 대한 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과 일반해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x의 개수 a와 법 n에 대한 최대 공약수가 1, 즉 서로소죠. 그러면은 요 정수가 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대 공약수만큼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하나밖에 없죠. 즉 x의 개수 a와 n이 서로소이면은 바로 이때의 해는 a의 역수가 되겠죠. 역원이 되겠죠. 단 하나 존재한다는 거. x 이퀄 합동식 a 인버스 b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은 선형합동식 하나인 거고, 자,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는 즉 Chinese Remained Theorem은 연립 선형 합동식. x가 C1과 합동이 되는 겁니다. 법 N1에 대해서. 자, 이런 게 몇 개 주어질 거냐면 R개가 주어질 거예요. 자, x는 이번에는 CR과 합동이 되는 x입니다. 그러니까 x가 법 N1에 대해서는 C1과 합동이고 법 NR에 대해서는 CR과 합동이 되는 공통해가 존재하느냐. 만약 N1, NR이 각각 모두 서로소이면 아이디어가 N1부터 NR까지 곱한 값을 N이라고 뒀을 때 요 N을 NK로 나눌 거예요. 이때 K는 1부터 R까지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를 캐피털 NK로 두면은 명백히 캐피털 NK와 스몰 NK는 서로소죠. 자, 이 캐피털 NK가 1과 합동이 되는 해, 그 해를 XK라고 둘까요? 뭐를 법으로 했을 때? NK를 법으로 했을 때. 캐피털 NK와 법 NK는 서로소이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한 개의 해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연립선형합동식의 공통인 해 x는 C1, N1, X1. 자, N1, X1이 바로 법 N1에 대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법 N1에 대해서 일과합동이잖아요. 어디까지? CR, NR, XR. 이때 요 NR, XR은 일과합동이 되는 건데 뭐를 법으로 했을 때? NR을 법으로 했을 때. 이 연립선형합동식의 해가 바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는 게 법을 뭐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n을 법으로 하겠죠. n은 n1부터 nr까지의 곱. 이게 차이누지 리메인더 티어럼에 대한 결과입니다.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로 제가 스케치를 해드렸어요. 핵심 아이디어는 일과합동이 되는 해를 이용했다는 것. 알게의 연립선형합동식에서 이 법들이 모두 각각 서로서입니다. 자, 그러면 n1부터 nr까지 곱한 거를 n으로 뒀을 때 요 각각의 n1, nr과 서로소인 캐피털 N을 구성한다는 것. 서로소죠? 정확하게 한 개로 주어질 겁니다. 이 차이니즈 리메인드 뒤로. 자, 예를 들어서 3을 법으로 했을 때 2와 합동인 x가 있습니다. 근데 이 x를 5를 법으로 했을 때는 3과 합동이에요. 또한 이 x를 7을 법으로 했을 때는 2와 합동입니다. 중등교육과정식으로 설명하자면은 3을 법으로 했을 때 2와 합동이니까 2와 합동이 되는 수가 2, 5, 8, 11, 14, 17, 20, 23. 선생님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 자, 이 중에 5를 법으로 했을 때 3과 합동이 되는 거. 바로 8, 23. 이 중에 7을 법으로 했을 때 2와 합동이 되는 수. 바로 23. 아, 그럼요. 23이라는 숫자가 3을 법으로 했을 때 2, 5를 법으로 했을 때 3, 7을 법으로 했을 때 2와 합동이 되는 최소의 해가 되겠죠. 중등교육과정식으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찾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설명드린 차이니즈 리메인더 티어럼을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방금 중등교육과정식으로 설명한 거, 자, 이거를 나눗셈법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나눗셈법을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3을 법으로 했을 때 2와 합동이 되는 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잖아요. 자, 이거를 두 번째 합동식에 대입해서 R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R은 5를 법으로 했을 때 2와 합동이 되죠. 자, 이거를 다시 나눗셈법을 이용해서 나타낼 겁니다. 자, 이거를 방금 주어진 이 X에다가 대입하면은 R이 S로 나타나겠죠. 자, S로 나타나는데 3 곱하기 5를 개수로 갖습니다. 즉 3 곱하기 5를 법으로 했을 때 해가 뭐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마지막 합동식에. 그러면 여기서 또 S를 나눗셈법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미지 정수 T를 이용해서. 그러면 S는 3 곱하기 5를 법으로 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6. 그럼 우리 나눗셈법에서 나머지를 양수로 했었으니까, 음이 아닌 정수로 했었으니까 마이너스 6에 대한 법 7에 대한 나머지는 1과 합동이 되죠.
그럼 이거는 다시 나눗셈법을 이용하면은 정수 t를 이용해서 그럼 이 S자리에다가 이걸 대입하면은 최종적으로 t의 개수가 3 곱하기 5 곱하기 7로 딱 나타나잖아요. 즉 3 곱하기 5 곱하기 7을 법으로 했을 때 해가 23으로 주어진다는 거. 정리해 볼까요? 이게 바로 차이니즈 리메인더 티어럼. 그런데 주어진 결과를 이용하는 게 결코 간단치는 않다. 그래서 디비전 알고리즘, 나눗셈법을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연립선형 합동식에 대한 해는 차이니즈 리메인더 티어럼을 이용한다는 거. 자, 그런데 그거를 직접 이용한다기보다는 나눗셈법을 이용해서 연립선형 합동식에 대한 해를 구한다는 거.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페르마 정리입니다. 자, 우리 이미 현대대수학 단원별 기출 문제에서 페르마 티어럼, 페르마 티어럼의 일반화인 오일러 티어럼까지 알아봤습니다. 증명의 차이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페르마 티어럼 익숙한데, 익숙하시죠? 소수 P에 대해서 소수 P와 서로소인 정수에 대한 P-1 거듭제곱이 1과 합동이 될 때 소수 P를 법으로 했을 때 여기 바로 페르마 티어럼이죠. 그런데 굳이 소수 P와 서로소가 되지 않아도 되죠. 왜냐? 합동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합동식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의 P 거듭제곱이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P와 서로소라는 조건이 없더라도 이 합동식을 만족하잖아요. 자, 증명이 된 아이디어는 우리 현대대수학에서는 환으로 했었습니다. ZP라는 환. 0부터 P-1로 이루어진 집합이죠. 이 환에서 0을 제외한 원소들의 집합. 대수학에서 현대대수학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죠. 0을 제외한 1부터 P-1까지의 모임. 자, 이거는 곱셈에 대한 균을 형성한다. 그런데 위수가 얼마? 원소의 개수가 P-1개. 그러면 G스타의 이면원소 A에 대한 P-1 거듭 제곱은 위수가 P-1이니까 1이 되잖아요. 현대대수학에서는 이렇게 증명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정수론식 증명 방법은 정수론에서의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뭘 이용할 거냐? 바로 소수의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소수의 성질 중 이용한 게 소수 P보다 작은 수들은 P와 서로소가 된다. P가 소수이면 P보다 작은 수들은 모두 P와 서로소라는 거. 그러면 이 P와 서로소인 수 A를 여기다 곱할 거예요. 그럼 A 곱하기 1. A 곱하기 P-1. A가 P하고 서로소입니다. 1부터 P-1도 서로소예요. 그러면 A 곱하기 1, A 곱하기 P-1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다시 1부터 P-1과 합동이 되겠죠. 즉 이것은 A 곱하기 1부터 A 곱하기 P-1을 곱한 거는 뭐하고 합동이겠다? 1부터 P-1을 곱한 거하고 합동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요? 바로 A가 몇 개? P-1개. 자, 그 다음 나머지 1부터 P-1 곱, 1부터 P-1까지의 곱. 자, 그런데 뭐를 법으로 한다? P를 법으로 한다. 그런데 이게 서로소잖아요. 즉 A의 P-1 제곱이 1과 합동이 된다는 페르마 티어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현대대수학에서의 증명의 아이디어는 환을 구성해서 0이 아닌 원소들의 집합이 곱셈에 대한 군이 된다는 아이디어를 이용했다는 거. 그리고 정수론에서의 페르마 티어럼에 대한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소수에 대한 성질. 소수는 소수보다 작은 수들은 모두 소수와
서로소가 된다. P가 소수일 때 P보다 작은 모든 수들은 P와 서로소가 된다는 거. 페르마 티오렘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자, 노트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합동식을 만족할 때 요 P가 소수이냐? 그렇게 예측하고 싶잖아요. 그럴 것 같다는 거. 자, 그런데 반례가 존재하죠. 341은 소수처럼 보이지만 11과 31로 소인수분해 됩니다. 그리고 이에 341 거듭제곱은 정확하게 341을 법으로 했을 때 2와 합동이 된다는 거. 즉, 이 말은 이 합동식을 만족한다고 해서 P가 소수라는 보장은 없다. 페르마 티오렘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수에 대한 강력한 정리처럼 보였는데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소수에 대한 정리가 나타났어요. 바로 윌슨 스티어. P가 소수이면 P-1 팩토리아는 -1과 합동이 된다는 거. P를 법으로 했을 때. 이그젠플로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이그젠플로 기억하면 훨씬 직관적입니다. 13 명백히 소수잖아요. 13. 자, 그런데 13 빼기 1에 대한 12 팩토리얼. 이거 계산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더군다나 1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이 윌슨 스티어럼에 대한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뭐냐? 13이 소수잖아요. 그러면 소수에 대한 유용한 성질이 13이 소수이면 13보다 작은 모든 수들은 13과 서로소가 된다. 이 수들 중에서 1 곱하기 1은 명백히 1과 합동이죠. 13을 법으로 했을 때. 자, 그런데 12 곱하기 12도 1과 합동이에요. 왜냐하면 12가 -1과 합동, 12가 -1과 합동이니까 1과 합동이 되잖아요. 즉 1과 12는 자기 자신이 곱셈에 대한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1과 12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개가 있습니까? 10개가 있잖아요. 그럼 10개의 이 수들은 요건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2에 대한 요건은 7이죠. 13을 버렸을 때 1과 합동이 되잖아요. 자, 3에 대한 요건은 13을 법으로 하니까. 그럼 뭘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14, 27, 40 이런 수들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방금 언급했었죠. 9, 1과 합동이 됩니다. 자, 4는 10, 1과 합동이 되죠. 5는 5의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했잖아요. 13을 법으로 하니까 14, 27, 40, 40 있었네요. 그죠? 8, 1과 합동. 자, 남은 하나, 6에 대한 곱셈에 대한 요구는 어떻게 됩니까? 11인가요? 66. 1과 합동이 되죠. 딱 10개 있습니다. 자, 이 수들을 다 곱하면은 합동식의 성질에 의해서 1과 합동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수들을 다 곱하면은 2, 3, 4, 5, 6, 7, 8, 9, 10, 11입니다. 즉, 11 팩토리얼이 되잖아요. 11 팩토리얼이 바로 1과 합동이 됩니다. 그럼 합동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합동식 성립하더라. 그러면 12 팩토리얼이 12하고 합동이 되잖아요. 즉, 소수 P에서 1 뺀 거에 대한 팩토리얼은 -1과 합동이 된다는 거.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역 또한 성립해야 되잖아요. P-1 팩토리얼이 -1과 합동이 된다. 법을 필요했을 때. 그러면 P가 소수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소수에 대한 성질,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소수 P에 대해서는 P보다 작은 수들은 모두 P와 서로소다. 그러면 P가 소수임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 합동식을 만족하는 P가 소수가 아니라고 하자. 소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P보다 작은 수, D라고 둘까요?
1보다 큰 D에 대해서 P-1 팩토리얼은 D로 나누어 떨어지겠죠. D 배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법을 P로 했을 때 이 합동식도 만족하니까 두 정수의 차가 P의 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1 팩토리얼 더하기 1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D로 D의 배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P-1 팩토리얼이 D의 배수입니다. 여기다 1을 더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타납니까? D가 1의 약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순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페르마 티오렘보다 더 강력한 소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리처럼 또 보이죠. 근데 단점은 팩토리얼 계산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 당장 12 팩토리얼 계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또한 강력한 소수에 대한 정보는 아니라는 거. 지금까지 합동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2003학년도 6번 문항인데 연립 선형합동식 해를 구하는 거예요. 연립이에요. 그러면 이 법들이 서로 소유면 공통인해가 반드시 존재하죠. 바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특히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직접 적용시킬 때는 요 x의 개수들이 뭐가 돼야 된다? 1일 때 바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이용해야 되겠다? 연립선형합동식? 디비전 알고리즘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합동식 법 22에 대해서 4와 합동이 되는 x를 먼저 찾자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찾죠 우리? 8과 22의 최대 공약수로 22에 대한 법을 조정할 수 있죠. 그러면 소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소거될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8을 4 곱하기 2로 봤어요. 그러면 x는 2에 대한 곱셈에 대한 요건인 거죠. 11을 법으로 했을 때 바로 찾아지잖아요. x는 6이 되겠다. 자, 근데 이거를 디비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두 번째 합동식에 대입할 수 있으니까.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 되는 수. 그러면 정수 s를 이용해서 자, 이거를 두 번째 합동식에 대입해서 마찬가지로 s를 또 디비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임의의 정수로 나타내겠죠.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더하더라도 합동식이 성립하더라. 자,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8을 더한 거예요. 그리고 33은 25에 대해서. 그러면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또 3을 곱했습니다. 합동식의 성질. 그럼 24는 법 25에 대해서 마이너스 1과 합동. 따라서 S는 14와 합동이 되겠죠. 25를 법했을 때. 그러면 S를 또 디비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정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자, 이 S를 최종적으로 대입하면은 T의 개수가 11과 25가 되죠. 즉 275를 법으로 했을 때 160과 합동이 되는 게 연립선형 합동식의 해가 되겠다. 차이니즈 리메인더 티어럼을 직접 적용하는 게 결코 쉬운 방법을 적용하는 건 아니다. 바로 디비전 알고리즘.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2006학년도
11번 문항. 전형적인 차이니즈 리메인드 띠어럼을 적용시키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바로 차이니즈 리메인드 띠어럼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기억하느냐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디비전 알고리즘은 기억할 필요도 없죠. 9팀으로 나누면 한 명이 남는다고 했어요. K 고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 그러면 그걸 X라고 뒀죠? 자, 그러면 X를 9팀으로 나누면 한 명이 남고, 10팀으로 나누면 2명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팀으로 나누면 10명이 남는다고 했어요. 이 연립선형합동식의 해가 존재하려면 법 9, 법 10, 법 11이 각각 서로서 해야 되죠. 근데 각각 서로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해가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근거는 중국인의 나머지. 그럼 이게 이제 떠오르냐 이 말이야. 자, 중국인의 나머지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그러면 법을 다 곱한 것을 첫 번째 합동식의 법으로 나눈 값. 그러면 10과 11. 요 10과 11로 1과 합동인 해를 찾아야 되겠죠. 10과 11을 개수로 갖는 1과 합동인 해를 X1이라 둡시다. 어떤 걸 법으로 한다? 9를 법으로 한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합동식 마찬가지, 세 번째 합동식 마찬가지. 그러면 X1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해가 어떻게 주어진다? X는 1 곱하기 요 10 곱하기 11 곱하기 X1. 여기 바로 1이 되는 거잖아요. 법을 9로 했을 때. 그럼 이거를 또 어떻게 해줘야 된다? 9 곱하기 10 곱하기 11을 법으로 했을 때 최소의 정수를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간단한 건 아니죠. 디비전 알고리즘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 이걸 기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억하더라도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자, 중국의 나머지 정리. 법의 곱들을 9 곱하기 10 곱하기 11을 첫 번째 합동식의 법으로 나눈 값 10 곱하기 11. 그러면 110을 개수로 하는 1과 합동인 해. 법을 9로 했을 때. 자, 그러면 X가 5가 나옵니다. 5 합동인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9 곱하기 10 곱하기 11을 두 번째 합동식의 법 10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 값을 개수로 갖는 1과 합동인 해. 자, 99를 개수로 갖는 1과 합동인 해. 10을 법으로 했을 때. X가 9가 됩니다. 자, 마지막 합동식. 90을 개수로 갖는 1과 합동인 해. 법을 11로 했을 때. 6. 그러면 연립선형합동식의 해는 이것들이 각각을 법에 대해서 1과 합동인 것들이죠. 그러면 9 곱하기 10 곱하기 11에 대해서 이 수들은 802와 합동이 된다는 것. 따라서 K고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802명이 되겠죠. 차이니즈 리메인드 띠름을 이용한 전형적인 문제. 그런데 결과를 직접 이용하는 것도 간단하지는 않다는 것. 나머지 정리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자, 이번에는 2007학년도 11번 문항입니다. 3개의 미지수가 주어져 있네요. 법을 4로 했을 때 합동식입니다. 그것도 2차예요. 미지수가 근데 3개예요. 그럼 부정방정식이죠. 만약에 Z제곱의 개수가 1이라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해가 존재한다는 거 바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해집합이 이를 법으로 했을 때 영과 합동. 중등교육과정식 표현으로는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3은 4를 법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과 합동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0과 합동이네요. 법을 4로 했을 때 제곱배합이에요. 제곱배합. 그러면 정수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짝수, 홀수. 짝수는 법을 2로 했을 때 0과 합동. 홀수는 법을 2로 했을 때 1과 합동. 모든 정수를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짝수, 홀수. 근데 홀수의 제곱은 홀수잖아요. 언제나. 짝수의 제곱은 언제나 짝수입니다. 그런데 세 개의 정수의 제곱의 합이 짝수가 돼야 돼요. 2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 경우는 뭐인 경우밖에 없다? x, y, z가 모두 짝수일 때, 즉 법을 2로 했을 때 0과 합동이 되는 수. 바로 증명이 되네요. 그죠? 방금 언급한 내용을 수학적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정수를 분류하는 방법.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지 않나요? 짝수, 홀수. 중등교육과정에서는 2의 배수, 짝수, 2로 나눈 나머지 1, 홀수.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이렇게만 변형할 수 있으면, 그리고 제곱의 합. 그러면 정수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겠다는 게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1을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 2를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 자, 그럼 제곱해 볼까요? 이게 오타가 있네요. 이게 4K 제곱이 돼야 되죠. 따라서 제곱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뭐일 수밖에 없다? x, y, z가 모두 1을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증명이 완료됩니까? 지금까지 합동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합동단원에 대한 리뷰는 임의의 두 정수의 차 혹은 b 빼기 a가 고정된 양의 정수 n에 대한 배수일 때 우리 이거를 어떻게 표현한다? a와 b는 모듈 n으로 해서 합동이 된다. 합동에 대한 유용한 결과는 같은 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거듭 제곱을 하더라도 합동식은 그대로 성립한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A와 C의 곱이 B와 C의 곱에 대한 n을 법으로 했을 때 합동이더라도 C를 바로 소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C와 소거하고자 하는 C와 n에 대한 최대용량수로 법을 조정해 줘야 된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소거할 수 있잖아요. 이 합동식의 성질로부터 선형합동식에 대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두 정수의 차가 n의 배수. 그럼 바로 디오판틴 이퀘이션이죠. 특수의 x0를 찾았으면 x에 대한 일반해는 x0의 법 n을 x의 개수 a와 n의 최대용량수로 나눈 정수배가 되죠. 이때 t는 0 이상이고 최대용량수를 넘지 않는다. 선형합동식에 대한 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형합동식이 한 개 이상이야. 연립선형합동식이야. 그래, 연립선형합동식의 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법들이 서로 소거돼야 된다. 그리고 그 서로 소인 법에 대한
1과 합동이 된 해를 찾는 게 키포인트죠. 캐피털 NK와 법 NK가 서로서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의 해가 존재하잖아요. 요 캐피털 NK는 XK에 대한 여론인 거잖아요. 차이니즈 리메인드 theorem에 대한 중국인의 나무 정의에 대한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페르마 theorem. 소수인 P와 서로소인 정수 A에 대한 P-1 거듭 제곱이 1이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건 페르마 theorem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 내용은 현대 대수학에서도 익숙하다는 거. 그리고 페르마 theorem보다 더 강력한 소수에 대한 정의는 윌슨스 theorem. P가 소수이면 P-1 팩토리얼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된다. 법을 필요했을 때. 자, 그런데 역도한 성립하더라. 이 합동식을 만족하는 P는 소수가 된다. 지금까지 합동 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페르마 정리의 일반화인 오일러 정리 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